네, 제가 또 영유아 부모로서 사실은 이제 제가 또 영유아 부모로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그렇죠. 이제 한 명은 이제 초등학생이 됐고 축하드립니다. 우선 기나긴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둘째가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어쨌든 영유아 두 명을 이제 키운 거니까 그렇죠. 어, 고생하셨습니다. 또 엄청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 다니는 기관을 어떤 걸 선택해야 되냐 뭐 이런 고민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네네. 그리고 종류도 많잖아요. 뭐 네. 유치원, 뭐 어린이집, 또 네. 민간, 사립, 네. 가정 막 사실 이런 게 그냥 걸어 다니면 길에서 막 볼 수 있는 네. 뭐 가정 어린이집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게 다양한 종류가 네네. 있는데 이 기관을 어쨌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선택할 때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을 좀 선생님께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어떤 기관에서 이렇게 부모들이 기관 선택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이 뭔가 하고 그러니까 그 통계 나온 거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 이렇게 거리. 이제 나오더라고요. 네. 네. 근데 이제 곧 영아기 때는 좀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제 유아 만 3세가 되면 부모님들이 이때부터 학습이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그때부터 기간을 이제 꼼꼼하게 이렇게 살펴보시고 가서 상담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그렇죠. 뭐 처음 학교와 같은 시스템도 있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부터 고민이 더 심해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영아기 때는 집 가까운데 없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고민이라면 네. 유아기 때부터 우리 아이의 교육을 위해서 발달을 위해서 어떤 기간을 보내야 될까 이렇게 약간 고민이 네. 시기에 따라 좀 이제 다른 것 같은데요. 예. 네, 일단 그 맘카페에 저도 이제 자주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쭉 살펴보고 이러는데 아이들 입학 시즌이 되면 그 어린이집 만 3세 무렵에 유치원 보내냐 어린이집 보내냐 이러면서 이제 부모들이 고민을 올리면서 거기에서 가장 빈번하게 나온 게 특별활동 개수더라고요. 난 특별활동 뭐 하냐, 몇 개 하냐, 뭐 하냐, 그거 괜찮냐, 뭐 이렇게. 그렇죠. 그게 가장 많아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어떤 이제 기관 원장님과 상담 잠깐 했는데 원장님이 너무 속상해서 알아놓으셨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거기는 요리중심교육, 생태교육 이런 너무 열심히 하시고 아이들 네. 막 친환경으로 먹이고 그 다음에 막 이런 어떤 환경교육, 그 다음에 생태교육, 놀이 막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하시는 곳인데 원장님도 철학도 강하시고 그런데 학부모가 와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다 중요하지 않아요. 특별활동을 네. 뭘 해주실 건데요? 영어는요? 이렇게 물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원장님이 자기가 평생을 바쳐서 해온 이 일에 네네. 대한 본인의 철학과 신념과 이런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해가지고 한 이틀 알아놓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셨겠네요. 네. 진짜.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정보가 너무 많이 노출이 된다라고 하는데 어떤 것이 과연 좋은 정보이고 어떤 것은 옳지 않은 정보인가 그걸 우리가 좀 가려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로 유아교육을 오랫동안 이제 공부를 하고 뭐 교사들 가르치고 또 이 관련해서 제가 뭐 학교 시스템에서만 배운 게 아니라 어쨌든 전문가로서 계속 관련된 정보를 수집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많은 연구 결과들도 접하고 뭐 이랬는데 그것도 이제 저도 이제 주변에서 아이들을 같이 키우고 이렇게 해서 보면 일단 아이들에게 이 시기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움직임이에요. 움직임.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자유가 있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뭐 원장님하고 교사의 성품을 봐라 이랬는데 지금은 일단 물리적 환경을 봐야 된다. 그래서 좀 움직이기 편한 곳인지. 네, 아이들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그리고 저는 국가가 이걸 제일 먼저 해주기를 또 원해요. 네네. 네, 그래서 실내에서 교재 교구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영유아 발달은 이 감각 교육이라는 게 이 손끝으로 교재 교구 가지고 논다고 발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 이 손끝으로 움직이는 건 그 운동의 일부인 거지 더 중요한 건 대근육 움직임이에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그거를 자기의 의도를 가지고 뭘 해보겠다라는 목표가 있어서 그거를 달성하면 그 움직임을 계속 꾸준히 반복할 수 있는 그게 이제 뭐냐면 일상에서의 놀이인 거예요. 네. 생활이고. 네네. 아이들이 스스로 움직이면서 거기서 기쁨을 느끼고 이 자연환경에서 풍부한 감각을 막 오감으로 네. 촉각으로 막 냄새로 시각으로 그러면서 또 그 자기 몸에 대한 네. 자기 몸 상태에 대한 인식이 동시에 이제 이런 방식이라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아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민을 하면서 내가 이뭐 유보통합이든 유아교육 정책을 할 때 제일 먼저 시급하게 개선해줘야 될 게 물리적 환경의 차이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내 공간도 좀 넓어져. 그러니까 실내 공간은 사실은 교사 대 아동 비율, 그러니까 한 교실 안에 있는 아동 수를 줄이면 돼요. 네. 그리고 바깥 놀이터는 만약에 없다면 바깥 놀이터가 있는 곳을 기준으로 삼고 앞으로 인가를 내주는 것들은 반드시 바깥 놀이 공간을 포함한 곳만 인가를 내준다거나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가고, 그다음에 없는 곳들은 좀 보면은 또 열악한 곳에서는 바깥 놀이터가 없어서 애들을 데리고 차를 타고 좀 이렇게 싣고 가야 되는 경우도 있으면 차량 지원을 좀 해주죠. 이제 아이들 차량 태우는 거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네. 그 위험 때문에 아이들 실내에 가둬두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해서 아이들이 하루 종일 그 숲과 산과 같은 아니면 놀이터 같은 하루 종일 신나게 뛰어놀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유용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기에 그 아이들이 뇌가 발달하려면 풍부한 영양이 굉장히 중요해요. 영양이요? 예, 왜냐하면 이렇게 뇌도요. 아이들의 뇌가 태어날 때 250g인가 300g 정도 돼요. 300~400g 정도 되다가 유아기 동안 한 1kg 정도가 늘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뇌가 용량도 늘어나지만 그게 늘어났다는 건 뭐냐, 그 안에 뇌 세포들 간의 이 시냅스가 굉장히 활성화가 많이 됐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양의 단백질이 필요해요. 중요한 건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충분히 먹히니까. 네. 그러면서 아이들의 식습관을 건강하게 길러주는 것인가. 왜냐하면 평생 가니까 그게. 그리고 엄마들이 제일 큰 요구도 식습관이에요. 애가 좀 잘 먹게 해주세요. 네. 그래서 그런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는 거,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다 이제 물리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스템적으로 교육과정이 이제 필요한 건데, 오늘날 말하는 놀이 중심 교육과정 그냥 놀아라. 방이만 이 놀이 중심 교육이 아닌 거예요. 이게 철저하게 이제 뇌과학적으로 아이들 발달에 적합한 이제 그런 이제 방식이고,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또 양성되는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놀이 관찰 지원 뭐 이런 것들에 관한 연수에서도 그렇고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놀이 중심 교육을 정말 열심히 하는 곳들 선택을 하셔야지, 특별 활동을 많이 하는 곳은 사실은 이 교육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자신이 없으니까 특별활동으로 도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전문가답게 자부심을 가지고 이 놀이중심 유아교육과정을, 우리 누리과정을 자기가 자신있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곳에 맡기시면 100% 안심하셔도 돼요. 네. 그 제가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그 몸의 발달과 뇌의 발달, 그러니까 영유아기의 그 주요 과제가 그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아닌가. 몸지능이라고 그러죠. 몸지능. 네. 처음 들어봤네요. 몸지능. 몸지능이라고. 그런 말이 있군요. 네. 뭐 근데 신체라고 하는 것은 약간 물리적인 어떤 그런 뭐 그 느낌만이 좀 이제 강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우리 말에 몸이라고 하는 게 오히려 이렇게 이제 정신이자 곧 물질이자 뭐 이런 것을 동시에 이제 포함하는 의미라서 몸이라고 하는 용어가 오히려 더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영유아기에는 추상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가 없어요. 그 시냅스가 발달하는 게 아니고요. 이 끊임없이 외부로부터 감각을 받아들이면서 자기 내부 감각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운동 감각도 있고, 그 다음에 내장 감각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제일 오래되고 굉장히 중요한 전정 감각. 인간의 감각도 전정 감각이 제일 먼저 발달하고 이게 제일 먼저 퇴화해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 균형을 못 잡잖아요. 걸을 때. 그래서 그런 거고. 네, 파킨스병 같은 것도 많이 오고 이런 게 전정 감각이 제일 먼저 쇠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또 그렇게 기능을 못하면 균형을 못 잡고. 근데 애들은 어쨌든 계속 움직이면서 전정 감각이 이 균형을 잡는 그 역할을 하고, 사실 그 인성 발달이 되게 중요해요. 정신의 발달. 그래서 어쨌든 그런 전정 감각, 몸 감각, 내장 감각 이런 것들이 외부로부터 정보를 습득하는 오감각이라고 하죠. 얘랑 같이 연합을 하는 거예요. 연합해서 우리 뇌가 자기를 둘러서 환경을 해석해요. 그리고 우리 몸에 이제 명령을 내려요. 대뇌에서. 뇌가 명령을 내리면 이제 움직이게 되고, 그거 움직였을 때 결과가 좋아요. 피드백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움직임을 반복해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뇌하고 몸이 서로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결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가 평생에 그 개인의 행복도와 건강을 결정하고 정신기능을 결정하는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기관 선택으로 이제 물리적 환경, 그 다음에 친환경 급식, 이게나 좋은 먹거리, 식생활 교육, 그 다음에 세 번째 노도중심 교육과정 얘기를 했잖아요. 예. 한 가지 또 있어요. 열린 기관 운영이에요. 열린 기관 운영. 그게 이제 뭐냐면 부모가 기관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여러 가지 그 운영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네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궁금하지 않으세요? 애 어린이집에 보내놓고 문 꽉 닫아 걸었는데 우리 애가 저 안에서 잘 지낼까? 선생님이 우리 애만 또 안 봐주면 어떻게 하지? 네. 불안하고 궁금하죠. 네. 그러니까 자꾸 의심하게 되고 자꾸 민원 집어넣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기관과 아이는 맡겼는데 기관을 믿을 수 없으면서 서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요. 이제 아동학대 문제나 부모와의 그 신뢰관계가요. 오히려 기관 운영을 개방하면 굉장히 친밀도도 유대감도 높아지고 부모들의 그 안심, 아이들 안심하고 맡길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기관 운영할 때도 기관만의 힘으로는 좀 어려운 것들이 있고요. 또 애들이 자기 부모가 와서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엄마야, 우리 아빠야. 자신감 상승. 뭐가 자부심 그 전날 그 월요일부터 난리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린 운영을 하는 거, 이거까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최근에 저희 둘째 어린이집에 아내가 이렇게 급식 배식을 하러 갔었는데, 물론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둘째가 정말로 좋아하더라고요. 그죠? 네. 당당한 자세로 안 먹던 것도 먹고 맞아요. 열린 뭐라고 하셨죠? 열린 교육? 열린 운영. 열린 운영. 열린 운영이 중요합니다.